안녕하세요. 길의 길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달라지면 필요한 것도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달라지면, 다시 말하면 방향이 바뀌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지면 가는 길도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다른 것들이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내 삶에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질적으로 삶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참 필요한 게 많은 것 같아서 필수 요소들이다 싶은 부와 명예와 건강과 여러 가지 친구들이라든지 인맥 관계들, 이것저것 내 삶에서 필수 요소적인 것들을 우리는 잔뜩 결핍을 느끼면서 채우려고 하는데, 정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달라지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던 그 필수 요소들 같은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게 될 때가 많이 있죠.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까지 살아왔던 제 삶의 모습을 보면 나름 그래도 좀 성공했다 할 만큼 그런 경험들도 꽤 해보고, 그래서 돈을 좀 펑펑 써보기도 하고, 돈을 밟고 다녀보기도 하고, 현금을 그냥 잔뜩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그냥 현금으로 팍팍 뿌리면서 결제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도 살아본 삶들을 쭉 돌아보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라고 느꼈던 그 시절을 지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가만 저를 보면 단 한순간도 여유라는 게 없었던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내 삶의 여유로움이나 느긋함이나 당당함이나 자신 있음 같은 그런 뭔가 에너지 기세가 쫙 펼쳐져서 온전한 그런 상태로 풍요롭게 살아온 게 아니라 늘 결핍을 느끼면서, 결핍이 그냥 결핍이 아니라 궁핍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 궁핍함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가난에 찌들어진 느낌처럼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열망과 갈증이, 그것들이 안 채워지는 것에 대한 그 좌절감, 자괴감, 스스로 학대하면서 그렇게 피폐해져 가는 시간들을 오히려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기 먼 곳에 있는데 왜 나는 저런 사람들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저런 사람들 같은 힘을 나는 쓸 수 없을까? 왜 내 말 한마디에 저렇게 뭔가 안 움직여질까? 막 그런 그 신세 한탄 아닌 한탄을 하면서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이를까? 늘 목마름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려고, 또 언제쯤이나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된 대접을 하며 제대로 된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결핍들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모자라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만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에 있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내 곁에 안 오는가, 그런 불만들로 곁에 있는 사람들을 구박하기만 하고, 지나고 보면 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별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짱짱한 별이 돼서 다 나름 제 이름값을 찬란하게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때는 내가 손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던 그런 인물들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이 돼 있는 것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즐겨 썼던 표현 중에 야, 이 쑥식이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냐, 늘 저는 그런 신세 한탄이, 지금 나는 제대로 된 인간들과 일을 할 수 없는 그 불만들로 언제쯤이면 완벽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채워질까, 언제쯤이면 내가 원하는 환경 안에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때가 올까. 그래서 지금은 늘 도시의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늘 피폐하게 찌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유가 없었던 거죠. 늘 여유가 없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궁핍함이 실제 삶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어느 순간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통화 정지는 일상이요. 너무 요금을 오랫동안 안 내면 아예 번호가 말소되는 것들은 빈번한 일이고, 그래서 또 어찌어찌해서 번호를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통화 정지는 금방, 기본적으로 통화 정지는 2달만 넘어가면 통화 정지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게 일상이 돼 있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늘 허겁지겁 뭔가 화려한 것만 쫓아서 다니면서 그런 시절도 보내보고, 그 결핍이 이제 실제 삶에서 결핍으로 또 와서 꿈을 향해 쫓아가기는 가는데 이제 현실마저도 그게 안 받쳐주는 상태로 또 피폐해져 가는 그런 느낌들을 살면서, 왜 나는 언제쯤 내 인생에 꽃이 피나, 황홀한 꿈을 향해 쫓아가는 그 꿈이 목적을 내가 가지고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내 현실을 이 모양 이 꼴로 나는 여기서 밖에는 계속 나는 멈돌고 있는가, 왜 여기서 자꾸 맴돌고 있는가, 그런 자괴감만 들고 그런 시절들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리산에 들어와서 천일의 약속이라는 수련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지금 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문득 오늘 묵상을 하면서 가만 보니, 오늘은 평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날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쯤 보시게 될 텐데, 이 영상을 평일날, 금요일날 낮 시간에, 오늘은 저녁에 또 라이브도 안 하고 하니까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여유로움으로 아주 느긋하고 여유롭게 앉아서 묵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여유롭다, 풍족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삶이 내 인생에서 언제쯤이나 이런 삶이 있었던가 따져보면 이렇게 여유롭고 풍족하고 아무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시절이 돌아보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늘 바쁘게 쫓아다니며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것 같은, 또 늘 빚쟁이들 속에 쪼들리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들 끄기 위해서 급하게 또 이거 하나 맞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닥쳐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밑에 돌 빼서 위에 공군다 이런 말 하듯이 밑에 돌 빼서 위에다 다시 또 빼고 넣고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렇게만 허겁지겁 닥쳐지는 그 눈앞에 닥쳐진 일들만 처리하기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유가 없는 삶들을 살아왔는데, 그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나간다 할 때나 혼자 철저히 버려진 상태로 있을 때나 똑같이 가만 보면 늘 궁핍한 생활들이 계속 이어졌던 건데, 지금의 삶은 이렇게 풍요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든든할 수가 없는데,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을 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는 그 방향성이나 그런 내가 황홀한 꿈을 꾸고 그걸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열정을 쏟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서 지금은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만족스럽고 여유로울까? 근데 왜 그 시절은 그렇게 또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결핍을 느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황홀하고 손에 닿지 않는 듯한 그런 이상을 향해서 매진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이제 묵상하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전의 삶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나는 채우려고
하나하나들을 다 외부의 모습들, 외부의 환경들을 내가 하나씩 만들고 가꾸고 채우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이것 하고 나면 또 다른 것도 더 꾸며야 되고 가꿔야 되고 또 그거 하나를 더 만들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하나 더 채워야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또 단계를 보게 되면 또 지금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외부의 어떤 그 면들을 끌어와서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내 관점이 나의 에너지가 외부로 향해 있었다면 지금은 내면으로 향해 있구나. 이게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안정감 있게 만들었을까 봤더니 지금은 제가 내면을 향하고 있구나. 나의 내면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정력적으로 끈기 있게 끈질기 있게 악착같이 집요하게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꼼꼼하게 매진하고 있는 과정이 목적을 향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황홀한 꿈을 향해서 손에 닿지 않을 듯한 그런 황홀한 꿈인데 하나는 외연의 어떤 그 형태 입자의 어떤 모양을 내가 갖추려고 노력했던 삶에서 지금은 내면의 나의 모습, 내면의 나를 만드는데 방향을 바꾸고 나니까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온전히 내면에 집중해서 제가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생기유기체를 만든다 했을 때 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외부에 보여지는 내 모습의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의 내면의 나를 만든다. 나의 정체성, 나의 인격, 나의 진짜 본 진면목에 대한 나의 본질적 에너지를 나는 지금 발견하고 그 에너지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로 향한 거죠. 그래서 내면을 향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니까 필요한 것이 달라진 거죠. 외부를 향할 때는 조직도 갖춰야 되고 인맥도 넓혀야 되고 돈도 더 필요하고 물건도 이런저런 어떤 장비들도 더 필요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필요성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계속 변할 때마다 또 채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외부의 에너지들을 내가 다 일일이 다 끌어와서 만들려고 그러면 내 통제권 안에 있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의 나를 만들려고 집중하다 보니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돈이 다 필요한 게 돈이 얼마나큼 많이 있어야 내 내면을 꾸밀까? 전혀 내면을 꾸미는 데는 돈은 하나도 필요 없게 되더라. 오로지 내면의 나를 만나는 과정은 돈 한 푼 없어도 되는 일이구나. 인맥이 아무리 화려한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을 나를 꾸미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구나. 오로지 나와의 만남, 명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내연을 확장시키는 일이구나. 내 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내면의 인연들, 내 속의 나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가고 만나는 게 더 내 인맥을 넓히는 일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정작 봤더니 예전에는 사무실도 화려해야 되고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옷도 좀 화려한 옷도 입어야 되고 뭔가 번듯한 일들의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어야만 거기에 필요한 인맥들을 또 내가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조직도 짜게 되고 뭐 한때 화려하게 막 보여지는 아이돌 콘서트를 막 할 때는 글로벌 스타라고 하는 진짜 한류 스타들 초청하고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막대한 개런티에 장비에 대관비에 수많은 스태프들의 인건비에 홍보에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 그런 거 하나를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런 돈들, 그런 장비들, 그런 인맥들,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 내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인프라들은 하나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그걸 끌어모으기 위한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지니까 내 에너지가 오로지 내면으로 향하니까 그 에너지들을 이제 낭비할 에너지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막 뭐 어떤 투자를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고,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또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도 없고, 오로지 새끼 밥 먹는 거, 목숨 걸고 새끼는 먹어야 된다, 이런 철칙이 있기 때문에 밥 새끼는 맛있게 먹어야겠다. 내 속에 들어가는 밥 먹는 것들에 집중하면 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잘 입어야 될 필요도 없으니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입어도 되고, 평일날 열심히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만 일정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정해진 시간 안에 또 뭔가 남들에게 만족을 채워줄 만한 그런 성과를 보여야 일정한 수익이 나오는데, 내면의 나를, 내연의 나를 더 확장시키는 것들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여유로운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삶이 먹을 게 충분하고 생활비가 넉넉하고 이러니 들어와서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초생계유지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 기초생계유지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참 못 미친다. 유튜브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최저생계비에 한참을 못 미치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족함을 못 느끼며,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그게 고갈된 상태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쫓아다닐 때는 핸드폰 통화정지는 일상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핸드폰이 왜 통화정지가 될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삶이 넉넉하네, 한 번도 통화정지가 된 적이 없네, 기적같이. 쌀 떨어지는 게 늘 그냥 초미의 그 걱정거리였고 관심사항이었는데, 이제 쌀 떨어질 걱정을 안 해도 되네. 이런 삶의 변화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니까, 필요한 게 달라지니까, 예전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에 투자해야 되고, 그걸 끼니가 없어도 이거부터 난 채워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나니까 오로지 나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만 집중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살아도 하등의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느껴질 때, 너무 행복하구나. 그냥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이대로 그냥 평생 살다가 죽어도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대로 만족스럽다. 너무 평화롭고 풍요롭고 든든하고 좋다. 뭐 이대로 산들, 다시 말하면 이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할 때처럼, 이대로 산들 어떠리 뭐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지 않고 그런 일을 해내지 않더라도 이대로 살다 간들 그게 어떠리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저에게는 지금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삶은 이런데 우리 신님들의 삶은 어떠신지 안부가 궁금해진다 싶은 게, 자칫하면 제가 옛날 살아왔던 삶처럼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막 소중하게 우리는 좀 더 넓은 집, 좀 더 화려한 어떤 그 사무실이나 어떤 그럴싸한 일거리, 인맥들, 뭐 이것저것 갖춰야 될 것들, 막 이런 게 진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내 삶에서 이거 없으면 마치 나는 망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으로 절박하게 질질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거기에 내가 온갖 내 영혼을 팔아가며 눈치를 보고 살았지만, 방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 분명한 게 딱 보이니까 하등에 필요 없는 게 돼버렸다라는 게 제 삶에서 느껴진 것들을 우리 신님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거는 특별한 결심을 한 사람들이나 되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호구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입장에서는 당장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돈 벌라 그러면은 근무 시간 정해져 있고, 그러면 낮에는 또는 막 그냥 평일에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겨우 풀칠이라도 할 수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애들 학원비에 뭐 이것저것 그 애들 뭐 뒷바라지 하고 나면 벌어봐야 다 그냥 흔적도 없이 나가버리고, 그런 삶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데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예전에 제가 살아왔던 삶은 지극히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가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최고의 큰 인생의 나의 기쁨이요, 이걸 위해서 나는 매진하는 게 하나도 후회 없다라고 살아왔던 게 철석같이 믿고 왔던 그 나의 삶의 족적들을 돌아보니 외연을 향해 있었다 이거죠. 외부의 것들을 채우려고 내가 그렇게 목마름으로 쫓아다녔으니 늘 결핍이 나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내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느냐에 대한 관점을 바꾸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 저처럼 다 접고 지리산 들어와서 수련하세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시간대 속에서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는데 내 에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나의 방법,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달라진다 할 때 내가 왜 살지 하는 나의 근본적인 나의 삶의 정체성과 나의 인생의 가치가 정확하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돌아봐야 되는구나. 내가 나의 내면을 먼저 내가 살펴보는 게 우선이구나 하고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 뭐 바쁘게 가던 길에 그 길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잠시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 있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어떤 시간을 내서 무슨 어떤 뭐 며칠간 사회랑 격리된 채로 뭐 명상을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자 하고 나를 만나는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진짜 나의 정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고 그걸 확립하는 데 우선해서 그것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진짜 가치를 두는 방향이 무엇일까가 하고 있는 일은 같아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일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사실은 좋은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나의 인생의 근본 목적을 먼저 내가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살아야 이번 생 나는 제일 행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길을 내가 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과도기적으로 바로 하기가 힘들다면 일단은 외부로 향하던 나의 그 필요들을, 외부에서 채우려고 했던 그 필요 사항들을 다 일단은 잠시 내가 그럼 보류하고 나의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내 내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하나씩 하나씩 진짜 그때부터는 중요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살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이 달라지고 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나의 근본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까지 놓쳐왔던 것, 외연을 향해서 그것만 계속 내가 집중해왔던 물질, 입자 이런 그 바깥의 뭔가 환경들 이런 것들에만 내가 계속 목매고 이것들을 내가 갖춰야만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기준을 나의 내면을 갖추는 게 성공한 사람이구나로 바꾸기 시작할 때, 그럼 나의 내면에 어떤 내면을 바꿔야 되지 하고 돌아보면 나의 내면을 바꾸는 게 사실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더라 이거죠. 내면을 바꾸는 게 알고 봤더니 인격이라고 불려지는 나의
기본적인 나의 마인드셋들인데,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내 마인드셋이라고는 나의 내면, 인격,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나의 에너지들을 어떤 에너지들로 나는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만 내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기 에너지 세팅하는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생기 발랄한 사람이다, 유쾌한 사람이다, 상쾌한 사람이다, 통쾌한 사람이다, 경쾌한 사람이다, 명쾌한 사람이다, 재밌는 사람이다, 신난다, 즐겁다, 기쁘다, 고맙다, 행복하다, 사랑스럽다, 매력있다, 멋지다, 잘생겼다, 귀엽다, 예쁘다, 아름답다, 품격있다, 다정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위트있다, 매너있다, 센스있다, 세련됐다, 스윗하다, 상냥하다, 자상하다, 향기롭다, 향긋하다, 상큼하다, 개운하다, 신선하다, 시원하다, 짜릿하다, 황홀하다, 활기차다, 활발하다, 활력 넘친다, 충만하다, 풍족하다, 만족하다, 부유하다,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용감하다, 용맹하다. 나의 내면의 하나하나들 나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런 면들을 찾아나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나에게 이런 면들을 내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내 내면이 이런 사람이 돼가면, 그런 사람이 돼가는 내 모습의 에너지가 바뀔 때 나의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기 시작하고, 그럴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관심 뒀던 것들, 뭐 비싼 명품 사 입어야 되고 이것저것들 뭐 남들한테 뒤지지 않는 뭔가를 더 하나씩 더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에 오로지 꾸미는 것이 나의 외부를 꾸미는 것, 내 환경을 꾸미는 것에 돈을 들이고 그런 데 시간을 다 내가 투자하면서 생활해 온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실제로 오래 가지도 않은 것들에 목마름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내 금방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또 채워야 되는 것들로 그렇게 계속 갈증의 결핍의 연속이었다면, 내면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니 이것들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한번 채운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면서 결국은 내 필요한 것들이 완전히 다 달라지게 만드는데, 예전에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도 내가 필요 없어서 안 쓴다가 아니라 내면이 풍족해지고 내가 충만해졌을 때는 오히려 외연에 필요한 것들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채로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더라. 딴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나의 내면을 키우고 가꾸고 만들기 시작하니까 외부 환경이 통째로 다 바뀌어 있더라 이거죠. 필요한 것들이 바뀌어 있는 게 예전에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더니 난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느껴졌던 그것들이 알고 봤더니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채로 다시 또 채워지는 게, 그때는 내가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옆에 와서 붙어 있게 되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다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신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달라지기가 중요하다. 무엇이 필요한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지금 급급하게 발등에 떨어져 있는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내가 눈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면의 나를 가꾸고 키우기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완전히 달라지고, 예전에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어질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될 정도로 풍요로움 속에서 자족한 상태, 있으나 없으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 자족하는 상태가 비로소 내가 딱 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삶은 풍요로움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비로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이 또 계속 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달라지면 필요한 것도 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